요즘 50대, 60대 혹은 40대까지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바로 고혈압과 당뇨입니다. 혈압 관리가 안 될 경우에 몸에 어떤 문제가 시작이 될까요? 요새 젊은 층에도 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2023년에 고혈압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이요, 남자는 382만 명, 여자는 365만 명으로 747만 명이나 됩니다. 여기에 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87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증후군의 대표적인 질환, 혈압이랑 당뇨인데요, 이 모두를 갖고 있는 사람이 87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젊은 나이에 혈압과 당뇨가 있어도 문제지만 노화가 시작되는 30대 이후 나이에 당뇨, 고혈압을 동시에 앓고 있으면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50대, 60대는 여러모로 위험한 나이입니다. 실제로 암 발생률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심뇌혈관 위험성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기인데요. 이때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심장병, 즉 협심증과 심근경색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고 뇌졸중, 뇌경색, 뇌출혈에 걸릴 가능성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췌장암의 확률도 증가한다고 할 수 있고요. 왜 증가하게 되는지 이유가 정확히 뭘까요? 평소에 항상 들으실 때는 혈압이랑 당뇨가 있으면 질환율이 높아집니다 까지만 들으시고 이유는 못 들으실 텐데, 나이가 들면 사람이 원래도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면 혈압이 저절로 높아지는 경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고혈압 질환이 생기게 되면요,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고무호수가 점점 낡아가는데 물은 점점 세게 틀어주는 거죠. 압력이 높아지면 혈관이 그에 맞춰서 수축을 하거나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로 인해서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약해지고 좁아지고 있는 혈관에 중성지방이 쌓이게 되면서 혈관을 단단하게 만들고 직경이 더 좁아지게 되는 것이죠. 고무호수가 낡으면 말랑말랑하지 않고 단단해지죠? 다 찢어지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혈관에도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혈압이 높아지게 되고요, 탄력성을 잃은 혈관이 손상되는 과정을 통해서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당뇨는 큰 혈관만 문제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몸속의 작은 혈관들을 염증, 탄성력의 저하 등의 원인으로 점점 망가뜨리게 됩니다. 염증이 생기게 되면 혈관들이 소위 말하는 삭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말초혈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말초신경염이 있습니다, 말초의 혈류순환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는 식의 증상이 생길 수 있고, 췌장이 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췌장암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혈압과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가 될까요? 혈압과 혈당 관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정상 상태의 유지일 겁니다. 정상 수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체중의 유지입니다. 일정한 정상 체중의 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체중의 유지를 위해서 우리는 정기적인 운동 그리고 일정한 식습관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정한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음식의 종류, 양 모두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의 식습관을 고치세요 라고 하시면 제일 익숙한 얘기는 뭐냐면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몸에 나쁘된 걸 안 먹고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가 하나 더 붙여드리는 거는 양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고 하는 음식이라도 너무 배부르게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고, 소위 피해야 되는 나쁜 음식들은 절대 안 먹는다기보다는 최대한 적게 줄여서 먹는 정도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음식 중에 어떤 음식을 조심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음식 명확합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공감하실 거예요. 빵, 그리고 디저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하셨죠 다들? 빵은 정제된 밀가루를 만들어서요, 달콤하게도 만들고 많이 먹을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빵에다가 잼이나 설탕, 버터 등을 많이 발라 먹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문제시하는 것들은요, 디저트입니다. 다들 많이 드시죠? 식후에 입이 텁텁해서, 입이 너무 매워서 여러 가지 이유로 먹게 되는데요, 식후에 그 달콤한 한 입이 너무나 좋지만요, 대부분의 디저트는요 버터,
설탕, 밀가루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버터, 설탕, 밀가루는 혈관을 막게 만드는 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튀기기까지 하면 정말 혈관에 좋지 않아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딱 한 가지 음식은 도너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듣자마자 정말 자주 먹는 음식인데 생각이 들었는데, 식사로는 라면, 반찬으로는 김치, 나물 같은 걸 먹은 후 먹기 좋은 음식들은 뭐가 있을까요? 나물을 요새는 옛날보다 달고 짜게 만드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나물 먹으면 좋지라고 하지만 너무 달거나 너무 짜게 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식후에 무언가를 먹는다고 하면 애초에 나물 반찬 대신에 생채소를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김치같이 발효식품이 몸에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발효식품이라는 것 자체가 짜고 맵기 때문에 특정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혈압과 당뇨가 있는데 평소에 짠 음식, 라면을 먹거나 김치를 많이 먹은 날에는 디저트로 칼륨이 많이 들은 바나나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칼륨이 많은 바나나는요, 소금으로 인해 생긴 나트륨을 배출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상승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 성분이 적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섬유질은 심혈관 질환, 관상동맥의 위험도를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당뇨가 있으면 바나나 안 된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 꿀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당뇨가 있는 사람들은 녹색 바나나를 먹는 게 좋습니다. 완전히 익지 않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을 추천하는 건데요, 노랑 바나나에 비해서 녹색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이 20배나 많이 들어있습니다. 바나나를 먹어도 당이 쉽게 오르지 않기 때문에 당뇨 때문에 바나나를 먹는 게 걱정되신다면 녹색과 노란색이 섞여 있는 약간 설익은 바나나를 드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녹색 바나나는 소화가 약한 사람에게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쉽게 차고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요, 장이 약하신 분들은 노란 바나나를 적게 드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껍질이 거뭇게 변한 바나나 있잖아요. 이런 바나나는 어떨까요? 완전히 익어서 검은색 반점이 섞여 있는 바나나는요, 정말로 달콤합니다. 녹색일 때 많이 들어있던 저항성 전분이 익으면서 당으로 변합니다. 완전히 익은 달콤한 바나나를 드시는 건 좋은데 혈당이 굉장히 오르기 쉽습니다.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바나나는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다리에 쥐가 나요, 눈이 떨려요 라고 하실 때 환자분들이 마그네슘 사 먹었는데 말씀하시거든요. 그럴 때 제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나 하루에 하나씩 일주일만 드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바나나는 중간 크기 130g 정도 되는 바나나 하나의 칼로리가 120kcal입니다. 끼니 대신에 먹으면 다이어트엔 아주 좋아요. 밥 한 공기에 150kcal니까 바나나 한 개 반 정도 먹으면 밥 대신에 드실 수 있는데, 식후에 바나나를 한 개쯤 먹는다 라고 하면 밥을 적당량을 먹는 게 좋겠고요. 바나나가 싫으신데 혈압 걱정이 된다, 나는 짠 거를 먹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은 양배추, 시금치, 토마토를 반찬이나 후식으로 가볍게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당뇨, 혈압을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나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